안녕하세요. 정보 이용 활용 지도 프로그램 분석 발표를 맡게 된 3조의 이온유 학생입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살펴보시면 도서관 이용 지도 및 정보 교육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국내 도서관인 청주대학교 중앙도서관에 대한 분석과 그 뒤로 국외 도서관인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도서관에 대한 분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석한 두 개의 도서관의 서로 비교 및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도서관 이용 지도 및 정보 교육. 국내와 국외 도서관을 분석하기에 앞서 먼저 도서관 이용 지도와 정보 교육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도서관 이용 지도와 정보 교육에 의의 도서관 이용 지도는 학생들이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 과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학습 경험을 보다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도서관 이용 지도의 목적으로는 자율적인 학습과 주체적인 학습 활동에 필요한 도서관 활용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한 교과 학습 활동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를 갖도록 교육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도서관 오리엔테이션, 이용 안내 자료 배부 등 비정규 교육과정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정보 교육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이 도서 자료 중심의 제한적 운영에서 벗어나 교수 학습자료 센터화되면서 학교 도서관의 전통적인 교육 활동이었던 독서 교육과 도서관 이용 지도의 연장선상에서 정보 교육을 이해하는 것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정보 교육은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컴퓨터 교육이나 미디어 교육과는 달리 다양한 정보 자료의 내용에 지적으로 접근, 분석, 활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창출할 수 있는 사고력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 지도와 정보 교육은 학생들의 정보 활용 능력을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정보 교육의 관점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학교의 상황 확보할 수 있는 시간, 학교 도서관 담당자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각각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단기간에 도서관 이용 지도의 내용만을 지도하고자 할 때에는 도서관 이용 지도의 형식을 취하고 장기적으로 정보 활용 능력을 지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 교육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온라인 이용자 교육. 이제 청주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이용자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주대학교는 온라인 이용자를 교육하는 방법으로 동영상을 사용합니다. 이 동영상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주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접속하고 연구학습 지원 카테고리에 접속한 다음 온라인 이용자 교육을 클릭하고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됩니다. 동영상은 신입생 도서관 이용 교육, 재학생 도서관 이용 교육, 도서관 정보 활용 교육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신입생과 재학생 도서관 이용 교육은 동영상의 내용이 동일한데 이 영상의 목적으로는 이용자의 도서관 시설과 시스템에 대한 설명과 이용에 대한 방법을 교육하기 위함입니다. 교육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도서관 소개, 자료 이용 안내, 서비스 안내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되는 시간으로는 도서관 소개 10분, 자료 이용 안내 12분, 서비스 안내 8분으로 약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먼저 도서관 소개에서는 환영하는 인사인 도서관 개요를 지나서 도서관 시설에 대한 소개와 위치를 알려주는 층별 안내가 있습니다.
1층은 이용자 서비스 센터, 대출 자료 반납, 정보 검색 라운지, 다목적 정시 공간, 전자사물함 등이 있고 2층에는 노트북 열람실, 그룹 스터디룸, 멀티미디어 감상실, 시네마룸 등이 있습니다. 3층에는 제1자료실, 연속 간행물실이 있고 4층에는 제2자료실, 5층에는 제3자료실, 고서실, 특수자료실 등으로 위치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서비스 시스템 안내는 도서관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스마트 시스템을 안내해 주는 것으로 소통의 창, 365 스마트 시스템, e-뉴스페이퍼 등이 있습니다. 다른 기타 시설 안내로는 도서 분실 방지 시스템, 도서 자동 반납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자료 이용 안내는 도서관 내에 소장되어 있는 실질적인 자료와 전자자료들을 검색하고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으로 소장자료 검색에서는 자료의 여러 유형들을 알려주는 자료 유형별 안내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 검색 방법을 알려줍니다. 자료 이용 방법에서는 청구 기호, 대출, 반납, 예약, 대출 연장처럼 자료를 이용하기 위한 방법들을 알려주고 전자자료 검색에서는 전자자료 통합 검색, 학술 DB, 전자저널, e-러닝, 이북, 오디오북, e-매거진 같은 전자자료들에 대한 설명과 이용 방법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외부기관 자료 검색은 논문, 학술지 등의 다양한 학술 자료가 있는 외부기관인 학술연구정보서비스와 국가과학기술전자도서관의 이용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서비스 안내는 도서관에 있는 여러 서비스를 안내해 주는 것으로 먼저 마이 라이브러리는 중앙도서관 사이트에 해당되는 것으로 개별 공지, 나의 대출 연장 예약을 알 수 있고 희망 강의 도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 서비스에는 도서관에 소장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 소장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복사 의뢰 및 대출 신청할 수 있는 상호대차 원문 복사와 타 도서관 이용 을에서 확인 논문 제출의 각각의 서비스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려줍니다. 기타 안내로는 도서관 이용 시간, 도서관 이용 시 주의사항, 기타 서비스인 논문 작성법, 논문 표절 방지 시스템, 장애인 원스톱 서비스를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도서관 정보 활용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정보 활용 교육은 학교 도서관으로서 이용자들이 학교 생활에 필요한 많은 정보를 알려주는 교육적인 동영상입니다. 교육 내용은 크게 정보 활용, 인문학, 인성교육, 과제 스터디, 글쓰기 독서, 대학생활 6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 활용에는 도서관 정보 활용과 독서 치유가 있는데 도서관 정보 활용은 레포트 작성법, 도서관 자료 활용법, 도서관 독서법, 도서관 정보 활용법, 도서관과 저작권, 디지털 도서관 활용법, 미디어 콘텐츠 활용법, 논문 작성법 등 대학생인 이용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다양한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독서 치유는 독서를 통한 치유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독서 치유에 대한 설명과 방법을 알려줍니다. 인문학에서는 인문학 독서와 통성과 융합으로 나눠져 있는데 인문학 독서는 인문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인문학과 관련된 주제와 도서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통성과 융합에서는 말 그대로 통성과 융합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융합학문과 기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성교육에서는 캠퍼스와 공동체 의식, 인성으로 가꾸는 캠퍼스, 사회 예절과 글로벌 에티켓 등이 쭉 있고 평상시의 예절과 학교 생활을 위한 인성교육 등 여러 가지 인성교육을 합니다. 과제 스터디는 과제물 작성 기술을 알려주는 과제물 작성과 스터디와 토론의 기술을 알려주는 스터디 토론이 있습니다. 글쓰기 독서는 글쓰기 기술과 독서법을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대학생활은 자기계발에 대한 것으로 창의성에 대한 설명과 토론과 발표 기술을 알려주는 창의력과 토론,
시간관리 방법과 노트 필기 방법을 알려주는 시간관리와 노트 필기,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전략들을 알려주는 도서관과 취업 전략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도서관 이용 지도 및 정보 교육에 대한 설명과 청주대학교 중앙도서관에 대한 분석을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발표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으로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도서관 이용자 교육의 발표를 맡게 된 김영란이라고 합니다. 일단 펜실베니아 대학교 이용자 교육의 핵심은 디지털 배지 인증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펜 스테이트 디지털 배지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디지털 배지는 배운 기술이나 역량의 시각적 표현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자료를 찾는 방법이 아닌 자료의 가치를 판단하는 방법, 자료를 사용하여 독창적 지식을 생산하는 방법을 가르친 뒤 인증제도 배지를 주는 것입니다. 배지를 직접 달아준다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성취했다는 인증을 말하는 것이죠. 학생이 원하는 주제를 사서가 선정하여 활동을 구성하고 학생은 그 배지를 인증할 수 있는 사이트에 가입을 한 뒤 프로필을 작성하여 활동을 합니다. 사서는 확인한 뒤 피드백을 제공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성취를 했다는 판단을 하면 배지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설명에 따르면 대학교에서 받았던 정보인증 배지를 통해서 사회에 나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취업한 뒤에도 자신의 정보 활용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에서는 배지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배지 이름을 만든 뒤 학생이 인지하고 활동을 합니다. 사서는 활동을 확인하고 부족하다면 피드백을 해주시고 일정 수준 이상 성취가 일어났다고 판단이 되면 퍼블릭 디스플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대중들이 이 학생이 디지털 인증받은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대학에서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위 배지가 여러 개 모이면 상위 배지로 넘어가고 상위 배지가 모이면 최상위 배지가 되는 위계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게임 속에서 임무를 수행하듯이 성취감을 눈에 보이도록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국내 도서관에서도 하듯이 학생 대상 도서관 오리엔테이션을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학교 소개 정도나 정보 제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전공 관련 자료를 찾기 위해 특정 과정에 대한 과목 안내서 탐색 방법을 교육하고 라이온 서치라고 펜실베니아 자체 정보 검색 포털인 도구를 통해 주제 선택 후 관련 서적이나 기사, 학술 자료를 탐색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합니다. 사서를 자원 전문가로 인정하고 도서관과의 연계를 위해 참고, 지침, 탐색에 관련해서 문의하는 방법을 교육합니다. 온라인으로 하게 되고 도서관 활용에 있어서 사서 자체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원인 것입니다. 사서가 전문가다라는 것을 학생들이 인지하고 사서의 권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캔버스라는 이것도 자체 시스템인데요. 도서관의 자료 탐색 및 이해 방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는 라이온 서치라는 도서관 자체 통합 검색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키워드를 넣으면 네이버나 구글처럼 키워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보여주는 시스템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들어가고 싶다면 캣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씁니다. 캣은 카탈로그의 줄임말로 라이온 서치보다는 좀 더 목록화되고 범주화된 것들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여기 캣에 들어가서 본인이 원하는 자료에 좀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되는 지름길인 셈입니다. 그리고 인용자료 활용법,
강사 지정 수업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데요. 그냥 도서관 활용 방법만 제공하는 것이 아닌 학생과 강사의 자료 저장고로서의 도서관의 유기적인 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업 전에 어떤 자료를 이용하겠다는 것이 도서관에 저장되어 있고 학생들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제목별 데이터베이스, 논문 및 도서 검색, 연구 주제 일정 관리도 배울 수 있는데요. 학생들을 연구를 통해 자료를 만들어내는 주체로 생각하고 스케줄 관리를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것이 특이합니다. 전공별 전문사서 검색 방법 링크 제공도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설을 전문가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도서관에서 전반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히 페이지를 한 페이지 따로 할애하여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이 연구수행 관련 튜토리얼입니다. 청대 도서관 홈피에서도 정보활용 과제 스터디 대학생활에 대해 제공하고 있지만 이렇게 튜토리얼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직접 따라가면서 본인들이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가상화해보고 아니면 실제로 수행을 할 때 절차에 대해 연습해 볼 수 있는 실제적인 기재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차별화되고 아주 능동적인 교육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정보를 활용할 때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분별한 자료 이용이 많은데요.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자유롭게 집어넣는다고 하는 점에서 좋다고 평가되지만 출처가 불분명하여 학술적 자료로 사용하기에는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펜실베니아 도서관에서는 어떻게 자료가 조직되어 정보의 총알이 만들어지는지 교육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위키피디아에서 자료가 선택되고 만들어지는 것처럼 본인들도 독창적으로 연구 내용을 가지고 프로젝트 할 수 있다는 점을 교육받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무결성을 강조하게 되죠. 무결성이란 표절에서 당연히 벗어나고 학생의 독창적인 생각을 넣어야 한다는 그것을 넘어서서 연구자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과 저작권 자료를 사용할 때의 유의사항에 대해 교육합니다. 또한 출력물로서의 논문과 디지털 논문, 통계자료, 구글 스칼러 활용 방법에 대해 교육하고 있습니다. 구글 스칼러는 우리는 접근하기 어렵고 미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사이트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보다 수준 높은 자료를 찾을 수 있는 사이트로 보입니다. 그걸 활용하는 방법을 도서관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주대와 펜실베니아 대학교 이용자 교육에 대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청주대는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는 선으로 학생들이 그 정보를 가지고 미래에 얼마나 삶을 윤택하게 변화시킬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덜 능동적인 행태의 결과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서의 역할 또한 전문적이기보다는 정보 제공 서비스 정도로 보입니다. 학생들이 대학 생활에서 도서관 사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궁금증을 해결하는 부분에서는 아쉽습니다. 펜실베니아 도서관은 사설을 학생 개인이 정보의 총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설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정도로 보는 것이 아닌 주제 전문 사서로 전문적인 정보원으로 높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는 학생 하나하나를 학생으로 보지 않고 학자로 본다는 것이 인상 깊었는데요. 학생이 만든 자료 자체를 학문의 한 갈래로 보고 그 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인지시키고 준비를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면서 인증제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에서 인정받는 것이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것, 그리고 사서도 인정받는 것이라는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잘 운영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용자 교육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면
교육 주체인 사서의 업무 역량도 부족하고 교습 방법에 대해서도 무지한 부분이 많아 사서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 전문가로서의 역량에 더해서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체력까지 갖추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해외 도서관계의 성공적인 경험과 사례를 인용하여 철학과 지식을 제대로 갖춘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제 이용자들의 요구를 파악한 프로그램을 계획해야 할 것입니다. 이용자 교육이 단순한 교습이 아닌 실제적인 활용 교육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